저는 태어나서 뭐 제가 정치사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많이 보면서 이런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. 왜냐하면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. 그럼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. 그래서 매맞을 상태에서 국민들께 읍소하는 건데 그 매맞는 원인이 뭐냐면요.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우리가 국민들이 표현해 주셨고 결국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.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회주의가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문제를 진단을 했는지 못했는지 더 윤석열 대통령 다운 분을 지금 데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짠 겁니다. 짜가지고 손님이 컴플레인을 해요. 음식 너무 짜다 바꿔주세요. 그랬더니 더 짠 음식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돈이나 내고 가라.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. 전 이거는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. 이런 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있었습니까? 저는 처음 보는 비대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넘어온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상권 분립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상의 원인인 사람, 몸통인 사람이 와가지고 비상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정말 처음이다. 이런 비대위는 좀 못 봤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정성호 의원은 이제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. 최소한 술은 안 먹는다. 술은 안 먹는다.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다. 뭐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그래도 중진 의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겠죠. 그냥 허물어질 정당은 아니다. 국민의힘이.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측면들은 민주당이 약간 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 그 주가 조작이나 이것보다 명품백에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. 일단 현물 보이는 거에. 그 시각적 효과가 엄청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? 예, 근데 그것만 너무 이제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걸로 가면은 또 곤란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정성호 의원은. 예.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었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정치적이었죠.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나서서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과거를 들춰서 상임위장에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오기 전에 했던 것 중에 시행령 정치잖아요. 그다음에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 종국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상권 분립의 어떤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었죠. 근데 이제 정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. 정당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정당으로 들어오면서도 좀 보실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의 핵심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. 어떤 뭐 권력 분점이나 크게 이제 권력 구조 관점에서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, 한동훈의 관계를 이해할 것보다는 결국은 개인 간의 운명 공동체. 자기도 윤석열을 칠 카드를 갖고 있고, 칼을 갖고 있고, 그다음 마찬가지로 김건희나 윤석열도 한동훈을 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주니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라. 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 그때도 저 7분간의 인터뷰인가요? 거기서 얘기했잖아요.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특검에서 매일 12조인가요? 특검법 12조에 나와 있는 일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이 악법이라는 거거든요. 사실은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는. 그러면 뭐냐? 야당과의 딜을 하겠다라는 거죠. 이 악법을 제거하고 그 조항들을 제거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매일 나올 거니까 특검은 받겠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우려되는 것들은 제하고 가자. 그러면 우린 수용한다. 아마 야당에는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.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예상하시는구나. 50억 크롭 같은 경우는 50억 크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이 이제 특검 그렇죠. 을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. 2인을.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은 50억 크롭보다 짧긴 하지만 70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 30일은 대통령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. 30일을 더 하겠다면. 그러면 이제 70일 동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.
그러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. 아, 이쪽은 50억 클럽은 정의당이 저기 다 추천할 수 추천하고 있고. 이쪽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, 지금. 예, 예. 지금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예. 총선 전국을 완전히 어떤 이슈에도 이 이슈가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저 그럴 수밖에 없죠. 압수수색 영장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니까 아니 지금 1심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뉴스타파 보도들을 보면 예. 그 정도면 예. 완벽한 통정매매라고 보이는데 예. 어떻게 그거를 통정매매 아니라고 할 수가 아니 있어요?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나눠줄 혹은 네. 이양할 사람을 보내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그래서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저질하든 받는다. 예, 어떻게든 저질하든 예.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온 게 아닌가 아니, 하는 근데 게 이게- 제 그래? 생각이에요. 아니 근데 이게요 저지가 불가능한 게 예. 12월 28일에 일단 표결은 하잖아요. 그렇죠. 표결은 하는 건데 네.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렇죠. 근데 표결이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. 통과되고. 민주당 단독으로도.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대통령이. 거부권만 남은 건데 예. 거부해서 돌아오면 또 무기명으로 하거든요. 이건 그렇죠. 또 출석 인원의 3분의 2입니다. 그러니까 조항을 그 사이에 바꿀 수가 없어. 아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어. 저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. 어.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소속해서 수사했던 그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니까요. 그럼 이게 악법이면 자기는 악법에 의한 특검에서 활동을 한 게 돼요. 그럼 그 그렇지.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예. 당시에도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의 기구에서 추천한 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. 지금 구속돼 계시는. 예. 그럼 박영수, 윤석열,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특수부 세트가 가서 수사를 한 건데 본인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특검은 합법이고 네. 악법이 아니고 예. 지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건 악법이다 이러면은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러네.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더 받아치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2016년도에 그 특검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면 된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아 이게 민주당이 잘 받아치면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겠어요. 문제는.